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 본다고 말씀을 드려서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 기본 소스가 좀 중요한 편인데요. 제가 이번에 만들 이벤트 페이지는 트로피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트로피 소스는 제가 일러스트로 해서 미리 제작을 해두었고요. 조금 있다가 요 트로피를 이용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600 정도 사이즈에 800 정도의 72 dpi 정도의 창을 갖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선 바닥부터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닥을 제작하기 전에 직접 만든 트로피를 우선 가지고 오고요. 일러스트로 만든 소스는 지금 그 블로그 상단에 있는 AI 파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오른쪽 부분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우선 저는 이제 청색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우선 배경을 갖다가 셀렉트 툴로 해서 컨트롤 C, V 하면 선택되어 있는 창이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청색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색상을 넣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채도를 낮추고 너무 진하니까 이 정도의 배경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트로피에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야 돼서요. 하단에 받침대 정도의 영역을 선택 툴로 설정을 하시고 이것도 컨트롤 C, V 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글라데이션을 만들 거예요. 위쪽은 좀 밝고 아래는 조금 어둡게. 자, 그러면 위쪽은 조금 밝은 색깔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밝은 색깔, 그 다음에 하단은 조금 어두운 색깔로 제작을 했고요. 락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서만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글라데이션을 넣으면 락 되어 있는 부분에만 글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었고요. 색상이 너무 좀 밝네요. 밝으니까 약간 채도를 낮추고 색깔도 조금 죽이고 채도를 너무 낮췄나? 한 요 정도 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베스트 이벤트 관련해서 창을 만들다 보니까 뒷 배경이 커튼 형식이 되면 조금 어울릴 것 같아서 커튼 형식을 한번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커튼 형식은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갖다가 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셀렉트 영역으로 해서 하나의 선택 영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배경을 갖다가 복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만큼이 레이어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U를 해서 한번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둥근 느낌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블러로 가우시안 블러 해서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해당이 로말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배경 색깔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모드를 지금 좀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라이너 닷지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건 닷지 부분을 라이너 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영역에 있는 명도 부분을 색깔을 갖다가 가지고 오면서 혼합되는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진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밝게 해야 되겠죠. 약간 색깔을 좀 밝게 하시면 뒤에 있는 색깔이 비춰지면서 어두운 주름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레이를 쭉 잡아 당겨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셔야 됩니다. 아마 맥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건데요. 뭐 거의 포토샵 기능 비슷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주름 부분을 갖다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J에서 J. 좀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듯이 이렇게 약간 변화를 두면서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넓은 부분이 있겠죠. 자, 선택 부분은 컨트롤 알트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부분을 갖다가 약간 영역을 좀 넓힐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T. 그래서 여기는 약간 넓게, 이것도 조금 넓게, 여기도 컨트롤 T.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좀 있게끔. 자, 이러면 어느 정도 대충 이런 어두운 부분에 주름은 만들어졌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제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만들어주면 조금 더 커튼 느낌이 이제 볼륨감 있게끔 살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J. 자, 그럼 여기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U를 하셔가지고 색깔을 좀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둥근 모양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블러를 약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흰색 느낌만 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배경의 색상이 조금 비치면 좋기 때문에 자, 여기 브랜딩 모드. 브랜딩 모드는 아마 제 거랑 이제 최신 버전을 쓰신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5.5 버전으로 해서 정품이 지금 현재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이나 예전 버전이나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 차이가 많겠지만 그래도 작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리니얼 다치. 전 리니얼 다치를 쓰게 되면 밑에 있는 배경에 있는 부분들의 명도까지도 약간 가지고 오면서 혼합 모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밝은 부분이 밝은 느낌이 나니까 컨트롤 위에서 조금 어둡게 살짝 어둡게 하고 좀 영역이 너무 이 부분이 도드라지니까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약간 넓게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도드라진 느낌이 나죠. 너무 밝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어둡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자, 지금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J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좁은 부분 살짝 좁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위해서 조금 약간 변화를 갖다 가지기 위해서 이 색도를 갖다가 자, 이 부분 올리시면 색깔이 약간 적응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밝은 부분에 변화를 갖다 약간씩 있게끔 적용을 해주십니다. 자, 이 상태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뒷부분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여기 전체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신 부분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U에서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하면 되고 전반적으로 조금 채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채도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채도를 좀 조절해 주시고 그러면 색깔을 어느 정도 직접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텍스트 기준 같은 경우는 주연이 되는 텍스트, 제일 큰 텍스트, 그 다음에 조연이 되는 텍스트, 엑스트라 텍스트. 저는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타이포그래피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가 전체적으로 글자가 다 똑같아 버리면 재미가 없겠죠. 우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미리 타이핑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자, 베스트 브랜드, 그 다음에 조금 주연이 되는 큰 글자, 큰 글자 같은 경우도 글자 크기를 조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 무료로 폰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 드림이라는 그 폰트인데
제일 주연이 되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두께를 갖다 조절해 주시고요. 좀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단 부분에 들어갈 텍스트. 지금 단축키인데요. Shift 컨트롤 누르시고, 갈로, 화살표 갈로. 어떤 거냐면, 요거를 누르시면 줄어들고요.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글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가 커집니다. 자, 요거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 요 전체 글자를 선택하시고, Shift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다시 반대로 큰 갈로를 누르시면 글자 커집니다. 단축키 많이 외워두시면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글자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약간 글자를 좀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글자를 갖다가 정렬을 했고요. 자, 제가 지금 요 폰트 배치를 보시면 지금 제일 주연이 되는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연이 되는 글자는 조금 더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울게요. 변화가 약간 있어야지만 디자인 자체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볼드로 해서 두껍게, 그 다음에 약간 얇게, 그 다음 좀 더 얇게. 글자가 너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벤트 페이지는 글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글자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글자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연이 되는 부분들의 이 글자는 색깔을 조금 변경을 할게요. 자, 대통 색깔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배경의 효과를 갖다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업번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컨트롤 Z 하시고 그러면 라이너 닷지를 했는데 너무 밝죠. 이 상태는 글자를 약간 어둡게 하시면, 어둡게 하고 색상을 올리시면, 자, 이렇게 뒷배경과 글자가 혼합 모드, 브랜딩 모드의 혼합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 약간 어두운 색깔인데 여기가 밝은 영역이거든요. 브랜딩 모드에서. 그래서 여기서 리니얼 닷지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글자가 조금 밝아지면서 뒷배경을 합쳐지는 혼합 모드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가 너무 밝죠. 제가 비중을 뒀을 때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텍스트 같은 경우는 비중을 갖다가 10으로 뒀을 때 이 폰트, 제일 주연이 되는 폰트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의 기준을 뒀고요. 이거는 3, 요거는 나머지 2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의 변화를 좀 주시면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밋밋함을 갖다가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밝죠? 밝은 데서 글자가 어느 정도 눈에 띄일 정도만 되면 되니까 약간의 투명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살짝 줄이는 정도. 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뭐 버튼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버튼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있는 라운드 렉팅글 툴인가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패스가 산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패스가 죽지를 않아요.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패스 부분을 캐시고 작업을 하시면 패스가 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편하긴 편한데 단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접 그 픽셀로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픽셀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레이를 하나 만드시고 버튼 하나 만들 건데 원 하나 만들고 자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지금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컨트롤 딜리트 하면 이 색깔이 들어가고요. 저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Alt Shift 누르시고 쭉 당기시면 그대로 요령이 복사가 되고요. 확대를 하시고 자, 요만큼 인서트 하시고 다시 요 부분을 갖다가 Alt 키 누르시고 딜리트 하시면 버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패스로 만들어진 형식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여기 넘어가는 부분들의 처리가 항상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조금 요거 같은 건 나중에 변경이 조금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직접 이렇게 포토샵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자, 이것도 색깔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색깔 이 안에 있는 색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 창 락 거시고 Alt 딜리트 누르시면 색깔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백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묻어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서 리니얼 터치 이때 하시면 색깔이 묻어 나오고요. 컨트롤 U 하셔가지고 색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이 지금 최신 버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이 지금 그 채도 부분을 갖다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리시면 채도가 밑에 있는 부분 그대로 나오고 본 색깔을 가지고 가시면 채도를 좀 올리시면 되겠죠. 원래 색깔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 보시면 약간 갈색 계통의 색깔을 적용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색깔과 앞에 있는 버튼 색깔이 혼합되어서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도 살짝 만들어졌죠. 그림자도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가지고 드롭 섀도우 살짝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드롭 섀도우로 해서 글자에서 그림자를 살짝 너무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살짝 주시는 게 좀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해서 바로 가기 정도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눈에 너무 안 들어온다 싶으면 자,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U 하시고 약간 어둡게 하셔도 되고 이 뒤에가 너무 많이 비치네요. 비치는 거가 눈에 거슬리시면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컬러 번하니까 너무 어둡고 이것도 너무 어둡고 그냥 멀티로 자신의 색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노멀로 해서 그냥 그대로 색깔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그 브랜딩 모드로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전 버전이라서 아마 최신 버전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혼합 모드라고 해서 원래 이 기준에 있는 색깔과 그 다음에 직접 제작한 색깔을 갖다가 혼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비치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저는 좀 다르게 좀 밝게 하죠. 계통 색깔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색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색상이 그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되는 색상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색을 3가지 이상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이벤트 페이지가 너무 정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커튼이 조금 강조가 된다라는 느낌이 좀 나서 커튼을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룹을 시키고요. 컨트롤 G 하면 그룹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포지트로 살짝 조절해 주셔도 돼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할 때 사실상 이제 어디에 클릭을 하고 어디에 클릭을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단축키 위주로 해서 단축키도 좀 최소화시키긴 최소화시켰어요. 단축키 위주로 해서 지금 만든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페이지 저희는 이제 유지보수를 한 10군데 넘게 하다 보니까 빠르게 그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돼요. 배너 같은 것도 빠르게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너 하나 만드는데 3시간씩 4시간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하나 만들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소스들을 다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시너지 어느 정도
그 여러 업체를 갖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토샵을 갖다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축키를 많이 아시게 되면 아무래도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천 소스들을 갖다가 직접 가지고 계시면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토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예전 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해서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빠르게 툴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익힐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포그라피는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형과 조형과 엑스트라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눠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도 또 좋은 이런 이벤트 페이지나 아니면 배너, 그 다음에 비주얼 쪽으로 만드는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복잡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은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이런 뒤에 있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된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소스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좀 부족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